자기 엄마, 아빠, 삼촌, 뭐 아무튼 자기 친구들이 한턱 막 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현장 컨설팅 중에서 전략 보드 미팅, 그래서 저희 현장 컨설턴트가 컨설팅하고 있는, 실행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에 두 달에 한 번씩인데,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두 달을 피드백하고 다음 두 달을 어떤 경영 전략 또는 조직 문화 전략을 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첫 번째 결과물은 이제 승진 시스템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연말에 승진식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승진 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임이다가 대리로 승진했어요. 네. 그럼 대리로 승진하고 박수 쳐주고 네. 승진 소감 발표할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앞으로 이런 방향성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 했잖아요. 네. 바로 만나서 네. 대리 승진 축하합니다. 야, 과장 승진도 해야지 이제. 근데 과장 승진하려면 과장부터는 리더십이 필요해. 그리고 직접적인 성과뿐 아니라 매뉴얼이나 시스템 만드는 것도 필요해. 너 과장 승진을 위해서 어떤 지식을 쌓아갈 건지 갖고 와봐. 요게 승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승진 지식을 합의해라.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승진, 애프터 승진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다음 승진을 위한 승진 지식을 합의한다. 언제 해요? 승진한 이후에 한 2, 3개월 이내에 2, 3개월 2, 3개월 이내. 다행이다. 바로 그게 바로예요. 그게 바로예요. 그 다음 날은 지금 막 승진해서 기분 좋고 한턱 쏘고 있는데 바로 이리 와봐라 하면은 아직 몰라요 한 이러거든. 2시간 있다. 그래도 2, 3개월입니다. 2, 3개월. 핵심은 뭐냐면 승진한 이후에 그 집중력이 이탈하기 전에 그 다음 어떤 그 성장의 방향성을 가이드 잡아줘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진 이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상과 연계인데 제가 보내드리는 것은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다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승진 기점으로 연봉 재계약 시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연봉 재계약 시즌을 승진했으면 이 사람이 10월에 들어오든 내년에 들어오든 그 기점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있고 네. 두 번째 방식은 승진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네. 사전에 네. 승진을 하지만 연봉 재계약 기간은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적어줘서 처음부터 기대감을 얻게 하든지 네. 아니면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제가 권하는 방식이에요. 승진 수당을 주는 거예요. 승진을 했으면 직책 수당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대리 때 승진했고 대리의 직책 수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고 과장일 때 직책 수당이 20만 원이라고 규정을 해놓으면 연봉 재계약은 안 하고 그냥 승진한 날부터 추가로 더 주는 거예요. 그럼 매달 주는 거예요? 네, 매달 그냥 10만 원씩 더 주는 거예요. 네. 승진식 이후에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네. 1번 승진한 사람에 대해서 다음번 승진을 위한 승진 지식을 토의해라. 2번 혹시 승진해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와 자극을 해주어서 특별히 개인 케어를 해줘라. 근데 여기는 케이스는 없어요. 3번 승진을 했으면 회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 아빠, 삼촌, 뭐 아무튼 자기 친구들이 한턱 막 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지 않으려면 승진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따라와 줘야 된다. 제가 한 가지만 보완을 해드리면 시각화가 좀 필요하거든요. 네. 리셉션 공간이나 네. 어딘가에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정했고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하는 조직이에요 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인터널 브랜딩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통상 우리가 브랜딩 하면 대외적으로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관리해 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터널, 내적 브랜딩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했던 이런 우리가 정말 말로만 모여가지고 그때만 이렇게 5대 핵심 가치를 정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상상 실천하자라는 의미로 통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네. 사무실에 중에서 시각이 가장 모이는 곳에 이렇게 파사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현수막으로 하기도 하고 시트지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레터링 처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5대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시각화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의 오후 마지막 일정 이제 왔습니다. 여기는 서초동인데요. 여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회사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 학습을 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갈 겁니다. 뭐가 우리의 경청을 방해합니까? 그것이 나의 주관.
뭐 해주고 싶어요? 충고해주고 싶죠. 또 해석도 해주고 싶고, 내가 판단도 있고, 또 조언도 해주고 싶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충탐해판이라고 불러요. 충고, 탐색, 해석, 판단이죠. 리더가 자꾸 경청이 안 되고, 경청이 안 되니까 질문이 안 되고, 질문을 안 하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잘못되고 의사결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경청하기 위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취미나 학습을 시작해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주공예를 배우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전에 모든 영역에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비주공예 순간에 딱 앉는 순간 벌써 실표를 잡는 방법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잘했어요. 그러면 칭찬받고 싶죠. 그거를 뒤집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인터널 브랜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장벽은 여러분들이 2분 동안만 이야기를 들어봐도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충탐태판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청을 하고 실제로 조직에서 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험블 인코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직은 미리 결정된 선입관, 미리 결정된 어떤 판단 기준,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는 조직이냐, 아니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신규 범위라든가 굉장히 피보팅을 열심히 하는 조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올했던 게 올해 틀릴 수 있어요. 또는 올해 맞다고 생각한 게 내년에는 또 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왜요?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리더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모른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에 공익은 또 다르더라. 또 달라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